10분 정도 이야기하기로 시간이 조금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 지금 55분 얘기를 얼마 예상보다 얼마 안 넘었네. 네. 그 정도면 뭐. 네, 다음 저기 김원희 의원님, 그리고 왜냐면 저희 다음 순서가 그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듣는 순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김원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손 드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고요. 잠깐만. 네, 네네. 제가 진행할게요. 차라리. 네. 어, 사회자의 잡을 뺏으시네요. 나중에 필요한 거 진행을 하시고 이제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사실 뭐 개별 민원들도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전남 광주 두 분한테 정책실을 통해서 요청드린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에요. 거기서 지금 비효율 문제 때문에 뭐 집값이니 뭐 국제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그 때문에 이번에 재난 소비 쿠폰 지원이나 아니면 그 지역 화폐 지원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 강원이든 어쨌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게 재생에너지 산업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김영록 지사님이 뭐 추적해왔던 게 이제 RE300, RE300 그 대부분 지금 그 성공을 해서 그런지 지금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31년 6월까지 지금 동결해 놨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그런 에너지 부족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족인데 여기는 남아가지고 추가 발전 허가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가능하면 이 서남 해안 이쪽에 대규모 뭐 산업 단지를 유치하든지 어쨌든 뭔 수를 좀 내가지고 이쪽에서 대규모로 좀 최대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게 하고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그래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식으로 표현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방안도 앞으로는 구체화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직장도 교육도 좀 풍요로운 삶도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광주 전남을 포함한 이 남쪽 서해안 서남해안 벨트에 어떻게 하면 기존 산업도 지금 제조업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존 산업을 좀 부흥할지 아니면 새로운 신산업들을 유치할지 특히 광주가 신경 쓰고 있는 뭐 인공지능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지 제가 이번에 GPU 대량 구매하면 광주에다가 대대적으로 좀 설치할까 했더니 수용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하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고 우리 다른 분들도 그 외에 또 어떤 뭐 방안이 있는지 또는 제가 이번에 전에 제가 선거 다닐 때 보니까 무슨 뭐 지역주택조합인가 때문에 울고 난리던데 뭐 그런 얘기들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아니 우리 가능하면 우리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먼저 하고 합시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이순영 교수입니다. 우리 이 전남이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햇빛과 바람이 가장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약 23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개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개통이 포화 상태가 돼 있어서 개통을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30년 이후까지도 개통을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가 우리 전라남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서 기업이 여기서 와서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부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글로벌한 기업들이라든지 아리백 필요한 기업들이 이쪽 아리백 산단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 4,400억 정도의 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기업을 유치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여기도 세제 지원이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또는 입지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대폭적인 획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이쪽 지역에서 직접 만든 전기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인구 한 5만 재생에너지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그 미국에서 약 3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MOU를 체결한 협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5만의 에너지 어디가 했다고요? 솔라시도에 그렇게 올 초에? 해남에 올 초에 이따가 우리 3기가 김영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죠. 말씀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아니 좀 남았습니다. 맞아 하세요. 하시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5만의 그 에너지 자립 도시를 꼭 그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거기를 통해서 에너지 기본 소득을 좀 이익 공유제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에너지 고속도로와 에너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데 이 호남지방, 전남지방에 이 에너지를 될 수 있으면 자체에서 지산지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 조금 보완을 해 주셔서 이 지역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한 가지 그 전력계통 앉아서 말씀하시면 제가 열받아서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좀 열받아서 그 전력계통 때문에요. 전력계통 포화가 됐다 해서 태양광 허가를 안 해준 것은 한 2년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했는데 저는 이 조치를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한 2년 전부터 안 해주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송전망이 없어서 그런데 태양광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송전망은 전에도 문제가 개통 포화 문제가 표현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밀어내기 하면은 제가 볼 때 전라남도에서 좀 문제가 남은 전기를 전라북도나 옆에 경남이나 이렇게 먼저 좀 보내고 경남에 있는 전기는 차근차근 북쪽으로 서울로 보낸다든지 뭔가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왜 갑자기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갑자기 태양광 허가도 안 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 증설해서 이거 전력계통 연결하려면 굉장히 예를 먹어서 공장 증설도 어려운 형편에 사실은 있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의 개통 포화라 더 이상 어렵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전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분명히 이것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라남도 쪽을 누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열받아서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들한테 한번 조사를 한번 시켜서 정말로 이 문제가 개통 포화로 인해서 전라남도에 태양광 허가도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30년까지 묶어놔야 되느냐 이거죠. 지사님은 조사 안 해보셨어요? 우리 능력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능력이 안 돼서 나름대로 그 물어보면은 다 여러 가지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제 추측인데 이거 확인해 봐야 되지만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높잖아요. 네. 기존 화력이나 아니면 원자력이나 이거 싸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네. 재생에너지를 송전할 망이 지금 부족하다고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그러면 기존의 화력 발전소든지 뭐 특히 석탄 발전소든지 이런 거
많이 거기 가동하면 정보를 안 쓰고 예, 재생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되죠. 그러려면은 단가가 원가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예. 그럼 적자가 누적돼서 국민들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기존에 싼 전기를 공급받아서 낮은 전기요금으로 버틸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태양광 요즘에 단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전이나 정부에서 지금 조금, 얼마 정도예요? 예를 들면 킬로와트아워당 태양광 250원? 얼마? 지금 170원? 전라남도에서는 잠깐 얼마 170에서 200원. 187원 한전 전기 단가인데요. 전라남도는 최근에는 150원까지 낮춰서 태양광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 뭐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예,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력계통 문제가 특히 전라남도에 심각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데도 큰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를 그러면 유치를 해서 자체 내에서 이 전력 소비를 해결하는 문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데이터 센터 설치하려면은 전력계통이 연결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사실은 여건은 여러 가지 좋은데 결국 전력계통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한전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전이 너무 지금 관료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니 이 부분을 과감히 좀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계획도 필요하고 정부도 예를 들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한다 했을 때 일반 고속도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도로공사에 지원을 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도 정부가 50%는 지원해야 된다. 한전만 갖고 모든 것을 다 부담하고 그것이 결국은 수용가한테 부담으로 오는데 정부가 좀 부담을 해준 게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 중앙단위에 가서 이야기하면 다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액션은 아무도 안 해줍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그래서 정부가 바뀌는 중이니까. 그래서 아니 바뀌는 중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액션을 한번 생각하면 꼭 네, 하신다는 좋습니다. 분이니까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일단은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허가 중단 문제는 그렇다 치고 하여튼 제가 미리 좀 부탁드렸던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발전 방안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잠깐만 조금만 이따 하시죠. 일단 두 분 말씀 먼저 좀 들어보고 일단 저희는 좀 지금 구체적으로 빅그린 산단 100만 평의 GGM 자동차가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한 평 50만 평, 광주 50만 평, 100만 평이고 그 광주 쪽으로 102만 평의 미래차 국가산단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평, 100만 평 그리고 그 옆에 진곡산단이라 그래서 주로 자동차 부품 산단 중심인데요. 총 300만 평의 AI 모빌리티 신도시 에이모시티라고 해서 우리 광주시하고 민주당하고 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이것이 발표되고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하고 산업부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비 10억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이거의 추경에 이번에 당기기를 저희들은 바란 거고 이번 지금 국회 심의 과정 산단을 만들어서 문제는 분양이 되냐 입주할 기업이 있냐가 문제가 아닌가요? 거기는 이제 지금 광주는 산업단지가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산단이 아니라 AI와 모빌리티가 결합된 집주락 산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공단 산단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정부에서 그냥 광주 잘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면 됩니까? 지금 그것을 모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델을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과제에 현재 공약은 채택돼 있고 국정기획 공약이 들어가면 이걸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함께 지금 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모델링을. 그래서 우선 그 용역 기획비를 과거에 저희들이 그 나주에 한전을 포함한 혁신공단을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허벌판에다 산단 아니
혁신지구를 만들면 이 사람하고 섞이지가 않아서 가급적이면 도심하고 이렇게 함께 엮여져 걸쳐 있는 곳. 예를 들면 지금 그곳이 이제 그 모델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뭐 기존의 계획대로 지원해 드리면 됩니까?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소부장 특화단지로 300만 평이 묶여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단 부지 개발만 하면 분양이 돼서 기업들이 들어올 거다. 진짜 그럴까요? 그럼 뭐 빨리 해야지. 거기는 산단 개발을 뛰어넘는 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 기업이 대규모 모빌리티 관련된 시험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인프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율주행차 관련된. 하여튼 개발비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좀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거고. 어떻게 해요? 아니, 구체적으로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네, 한가만 더. 그래서 2조 원 정도를 상정했던 거고. 2조 원은 거기에- 내놔라 이러면 곤란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아 자동차를 강주 도심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대규모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면 충분히 거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은 하는데 그 택지 개발만 하면 그게 분양이 돼서 기업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예, 대통령님, 저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장입니다. 예, 좀 보충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니 시장님께서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말고, 예. 아니 그거야 뭐 저 장밋빛 그림을 그려서 국민들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제 공단이 실제로 미래차- 예.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해야 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기가 예를 들면 예, 맞습니다. 기업들이 예. 오고 또 추가로 뭐 발전 허가를 내서 재생에너지 생산하면 소비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서 뭐 태양광 발전이라도 해서 햇빛 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받고 그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땅만 만들면 기업이 들어온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땅은 실제로 미래 그럴 거- 예, 땅은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해서 100만 평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미래차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자율주행 분야인데요. 자율주행 분야는 미국이 선두에 있고 중국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참 한 5년 정도 뒤처져 있는데 그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규제가 심하고 실증할 장소가 없습니다. 방금 저 프로젝트 내용은 그 실증할 장소를 만들자는 프로젝트고요. 100만 평 산단에 30만 평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 계획은 좋은데 내가 그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예. 뭘 하면 지역 예. 광주나 전남이 먹고 살 길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해보세요. 예, 뭐, 제가, 아니 뭐 제가 계획, 잠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저도 전남도 좀 대통령님께서 나 좀 먼저 맞이 하고 갈게요. 예,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메가 샌드박스입니다. 지금 우리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 달라 대규모로. 예, 특정 그렇습니다. 지역에. 메가 자, 그거 샌드박스의 됐습니다. 시범 예.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신재생 에너지를 했는데요. 우리 서해안 지역의 37%의 신재생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지산지소 형식으로 고속도로만 아닌 지방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한 300만 단거리 평의 지능형 송전망을 빨리 깔아라. 예, 300만 평의 아리백 산단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지금 분양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관련 첨단 산업 기업들이 메가 샌드박스와 아리백 이런 기업 환경 여건을 조성해주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좀 두시면 좋겠다는 아,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규제만 대폭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이미 개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어쨌든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 여기가 분양이 돼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대규모 규제 완화 또는 철폐가 필요하다. 실증. 예, 고거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기반 시설로 송배전망을 깔아달라. 요것만 하면 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요것만 하면 예,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 그럼 뭐 어려운 일 아니네. 뭐 얘기 자꾸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 설명 안 해도 돼요. 예, 그 과학적인 설명 여기서 뭐 해서 뭐 하겠어요? 하면 되지 그냥. 말씀하십시오. 예. 네, 전라남도 차원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 기업 도시에 사실 여건이 땅이 200만 평 정도 땅이 이미 있고 용수도 풍부하고 지형도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안정도 돼 있고 모든 게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AI 슈퍼클러스터 그 3기가와트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모셔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건을 찾아서 해보니까 전라남도 기업들이 솔라시도가 최고 여건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현재 저희들은 이제 결국 이것을 앞으로 대단히 투자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은 세계에서 제일 정부가 좋다. 뭘 해주면 돼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전력계통을 빨리 연결 좀 해주는 부분. 왜냐하면 한전 전기가 와야 됩니다. 한전 전기가 와야 되고 자체 태양광으로 5기가와트 정도까지 생산 가능한데 5기가와트 생산이 되면은 전력 요금도 분산에너지 지산지소로 그 전력 요금 그 수용가와 소비자가 생산자와 같이 연결해 버리면 싼 전기 요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 150원에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거기에 건설할 때는 한전 전기가 기저 전력으로 기본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주면은 데이터 센터들이 입지하겠다 하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면 3기가와트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지역에 고용이 한 10,000명 정도 늘어나고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산업과 예를 들면 분산 에너지에서 전기 요금이 싸게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하면은 결국 첨단 산업 공장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다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답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삼성이 어떻게 아리백을 한다면서 전라남도에서 끌어다가 수도권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아리백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라남도에 와야 아리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삼성도 동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삼성 같은 회사에서도 첨단 산업, 반도체라도 전라남도에 저는 지을 수 있다. 지으면은 그만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인력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인력도 지스트도 있죠. 또 한국 에너지 공대도 있죠. 또 정말 고급 인력 하는 R&D는 서울에 두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라남도 기업 도시에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도 올 수 있고 좀 첨단 산업도 정부에서 과감히 수도권에 용인에 이미 입지했으니까 그걸 뭐 저희가 다 뭐라 하겠습니까만 용인에 입지할 때 저는 과감히 전라남도 기업 도시에 왔더라면 제가 용인으로 끌고 갔는데 제가 도지사 했으니까 저는 도지사가 힘이 부족.